이게 뭔가 취업의 작은 물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크샵 문화가 잘 자리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한 줄을 적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게임잼이라든지 공모전 같은 거도 수현님이랑 같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를 이력서에 한 줄 적으려고 하면 뭐 길게는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게임잼이나 뭐 공모전 같은 것들은 비교적 한 2주 정도만 투자하고 이력서에 한 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은 뭐냐면 저희가 1.5세대 정도라고 하셨는데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장르가 엄청 다양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TL도 약간 좀 생각도 안 됐고, 그래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취업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열고 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배들은 후배를 좀 끌어다 주시고 후배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업계에 좋은 영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취업에 성공하는 능력치랑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 그다음 취준생들이 하는 실수, 효율적인 취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획자들의 능력치가 이래요. 기획력도 있고 실무력도 있고 장르 이해도도 있고, 여기까지는 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인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레벨도 있고 매력이랑 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올릴 수 있는지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능력치 말고 인간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학벌이나 인문학적 소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뭘 해도 잘할 사람들 있죠. 뭘 해도 잘할 사람들이 전 인간 레벨이 되게 높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매력이라는 결이에요. 매력이라는 결.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없는 친구인데 2019년도에 모든 공채에 다 합격하고 전부 다 1차를 통과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도 출연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그래프는 전부 다 채워졌는데 이 매력이라는 게 좀 부족했어요. 근데 사람한테 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140kg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올라오는데 되게 헐떡헐떡 거리던 친구였어요. 근데 나머지 그래프들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팀에서 그 PC 위치에서 인간 레벨이나 매력만으로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엄청 여러 사람들을 취업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포폴은 부족한데 결국 취업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렇게 실무력이나 장르 이해도 같은 걸로 비비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인간 레벨과 매력으로 올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20기 친구 한 명이 왔는데, 저 친구랑 제가 이제 상담했을 때 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구비가 안 돼 있는데 저 합격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스스로 밝히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런 걸로 합격이 되기도 해요. 제가 뒤에 있는 사례에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저런 사람도 만나죠. 그래서 이 면을 우리가 100이라고 쳤을 때, 이제 만점을 100이라고 쳤을 때 어떤 회사에서는 80점인 사람을 뽑고 어떤 회사에서는 70점인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치가 100, 80 뭐 이런 게 아니라 28,000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신입 중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정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나 의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점수를 만족하면 그 자격을 부여받잖아요. 근데 게임 기획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점수를 만족한다고
자격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해야만 하는 거죠.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직장인이라는 거는 상대평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채우기 위해서 경력자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능력치를 올리는 걸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실무력은 엑셀이나 엔진 이해도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리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르 이해도는 분석하면서 게임 플레이하고 뭔가 적어가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정님이랑 같이 게임할 때도 굉장히 막 이렇게 엑셀 같은 걸로 효율적으로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적으면서 게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랭커를 달성한다거나 과금을 하는 것도 장르 이해도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금은 뭐 본인 지갑 사정에 맞춰서 적당히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매력이나 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형 인간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성남성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부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보기 좋게 좀 꾸미고 다니 그런 것도 취업에 있어서 꽤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대충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웃는 상 뭐 이런 것도 이제 신입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신입을 뽑는 이유가 그 팀에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뭔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입이 보자마자 뒤에 막 이렇게 물상이고 에너지가 떨어져 보이고 이러면 취업이 힘들겠죠. 그다음 인간 레벨은 뭐 말하기 능력이나 듣기 능력이나 뭐 글쓰기나 영어나 협업 경험 이런 것들이 있고 조직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 트러블을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획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스벅 상품권 기획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앞에 계신 분 스스로 좀 게임 플레이하는 거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기획자라면은 좀 어떻게 이제 기획할 거고 여기선 좀 어떤 재미를 할 건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좋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답변이니까 의미 있으니까 뒤에 일단 게임 플레이 툴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게임 플레이 툴을 넓히자. 게임 플레이 할 때도 네. 유저 입장이 아니라 개발자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네, 하나 더 해봅시다. 분석하면서 플레이.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 기획책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 기획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확실하게 주장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의 주관입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고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 기획이 먹힌다, 안 먹힌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획력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제작 경험, 아까 게임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제작을 하면서 내가 프로그래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개발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이런 공정을 거쳐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획적인 사고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계속 기억력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취준생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자습실에 자주 등장하는 뒤에 몇몇 분들도 보이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면접 떨어지는데 서류 업데이트만 하기. 이거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채도 몇 번 합격하고 그랬던 친구고 수시에도 한 번 합격했던 친구인데 계속 서류 업데이트만 해요. 그 심리가 뭔지는 알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계속 문서만 작업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분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말하기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다음 게임 플레이를 끊으면 안 돼요. 유행하는 게임들도 해보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장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지원을 덜하기나 안 하기래요. 지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기, 2기 학생들을 보면 제가 좀 심한 친구는 100번 넘게 지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에요. 18기 친구 중에서 넥토리얼 떨어지고 기획자를 그만뒀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8기에 있는 친구인데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 했어요. 단기간 동안. 그래서 한 2, 3개월만 더 하면 전 다른 회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네트워크가 떨어졌다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될까라는 거에 전 해답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공채 시즌 말고 공채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수시 시즌에는 회사도 여러분들을 저울질하죠. 회사가 여러분들을 저울질해. 저 친구가 괜찮은지 이 친구가 괜찮은지 저울질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사를 저울질했으면 좋겠어요. 1지망 회사, 2지망 회사, 3지망 회사가 있으면 3지망 회사에 일단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상한 중소기업 있죠. 블랙 기업 같은 데도 그냥 막 넣어보고 떨어지면 뭐 어차피 내가 갈 회사 아니었으니까 그냥 쿨하게 넘기고 면접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매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면 면접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모쏠이라고 생각해요. 모쏠. 그러니까 소개팅 시장에 모쏠이 나가면 굉장히 말을 잘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해볼수록 연애 유전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취업 유전자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접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쉽거든요. 그냥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고 나랑 핏이 잘 맞는지를 검증해보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거 지원을 덜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왜 저걸 참 지원을 안 하는 걸까? 말하면 막 이틀에 한 번씩 지원할 텐데 그러고 그냥 아무 데서나 불러주면 그냥 막 가보는 거예요. 소셜 가디언 회사도 가보고 내비게이션 회사도 가보고 그냥 내 면접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잃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 이제 목표 없는 기획서만 쓰기. 이 영양가 없는 기획서. 영양가 없는 기획서는 어떤 거냐면 저도 커리큘럼의 초반에는 역기획서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는 캐릭터 정보나 인벤토리 UI나 창고 UI 뭐 이런 거 쓰더라도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나중에 되면 버려야 돼요. 그 기획서. 그리고 우리가 문서가 5개가 쌓이고 10개가 쌓이는데 그 기획서를 페퍼로 제출한다는 거는 내 과거에 있는 그런 치부들을 들고 취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개 이상 기획서를 쓰고 제일 초반에 썼던 거는 버리라고 게임덕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예전에 썼던 기획서가 구리게 보인다는 거는 내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기분 좋게 생각하고 과거에 있던 기획서는 버려주자고요. 그래서 목표 있는 기획서가 영양가 있는 기획서가 뭔지 영양가 있는 기획서는 현업인도 좀 쓰기 어려운 거 서버 이전이나 클래스 체인지 시스템 이런 거 보면 예외 처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업인들도 함부로 못 쓸 것 같아요. 4년차, 5년차 기획자들도 누락되는 실수들이 많고 로직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저런 거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전 레벨 디자인 경험은 좀 적긴 한데 야생의 숨결 레벨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신수 레벨 디자인 그런 거는 역기획하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입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창작 기획이 아니라 신수는 역기획도 빡세. 그럼 빡센 걸 해야지 영양가 있는 포폴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랑 경제 밸런스 시트 같은 거 있죠. 밸런스 시트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밸런스 기획자로 취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엑셀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취업했던 알바 친구도 그 밸런스 기획자로 취업을 했어요. 신입도 밸런스 기획자로 취업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함수 빡세게 써서 내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고민해봤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한 거. 그냥 현업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 귀찮은 걸 어떻게 했지? 같은 그런 문서가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결제 유도 사례 분석이나 모바일 수집형 RPG, 영웅 메타 분석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해야 되는 노동이 많으니까 좀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좀 이런 게 어려웠어요.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시스템이나 경매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요즘은 레퍼런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입들도 많이 트라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양가 있는 기획서고 점점 더 난이도 있고 현업인들도 쓰기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포폴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취업 방법
중에서 이제 폴더 상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A안으로 있던 친구가 이제 넥토리얼 취업한 친구고 B안이 라인 게임즈에 취업을 한 친구예요. 근데 아까 그 게임덕님이 서류가 수시랑 본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두 친구 다 본체로 들어간 친구인데 보면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잠깐 읽어드리면 보스 디자인 MMORPG, 강화 축복 확률 모바일 MMORPG, 전투 밸런스 모바일 MMORPG 뭐 이런 식으로 MMORPG를 전부 다 발라놨어요. 그리고 문서는 10개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 A안을 썼던 친구가 면접 제의가 NC에서 7개 팀 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넥토리얼에 갔어요. 그래서 그 폴더 상태만 보더라도 어디에 취업할지가 어느 정도 보이고 내가 장르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불러주는 게 좀 명확한 거죠, 비교적. 근데 수시에는 또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수시는 뭐 시스템 기획자나 밸런스 기획자나 아니면 레벨 디자이너나 이렇게 직군이 명확하니까 레벨 디자이너로 취업할 거면 문서의 70% 이상이 당연히 레벨 디자인으로 발라줘야 될 거고 시스템 기획자라면 시스템 관련된 기획자가 70%가 넘어야 되겠죠. 이런 건 이제 공채에 어울리는 그런 포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이건 슬픈 사례. 2명의 폴더 중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메이플로 발랐어요. 그리고 실제 서류 퀄리티도 괜찮아요. 두 친구 다 이제 작년 넥토리얼 최종까지 봤거든요. 둘 중에 누가 취업을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메이플로 다 바른 친구가 아니라 왼쪽 친구가 취업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장르에 초점을 맞추라고 해서 그러면 마비노기 취업할 거면 마비노기로 다 바르고 린지 취업할 거면 린지로 다 바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지어본 건 아니고 왜 그럴까? 새로 만들기 창작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띄어서 그럴게요. 아닙니다. 네. 너무 시각이 메이플에만 초점이 잡혀져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취업 시장을 소개팅, 모쏠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집착하는 남친인 거예요. 집착하는 남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너무 그 회사에 몰빵하면 너무 높았고요, 높았고. 그러니까 갈아엎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메이플에 이렇게 만약에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다른 회사에는 이렇게 제출을 하면 안 돼요. 펄어비스에 제출한다고 하면 검은 사막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 메이플에 떨어진 사람일 거야 라고 바로 예상되는 포폴이죠. 근데 최종까지 갔어요. 최종까지 갔는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왼쪽에 있는 친구라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메이플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았지만 인간 레벨이 더 높아서 왼쪽이 합격했어요. 근데 계속 트라이하면 아마 이제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의 허점 제거. 제 수업 때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SNS 관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이메일로 다 SNS 검색해보고 뭐 일베나 DC인사이드나 이런 거 검색해보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흔적을 꼭 없애주세요. 그리고 카톡 상태 메시지 같은 걸로도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잘 관리하시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거도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누군가를 혐오하는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혐오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허점 제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팀장님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겠죠. 우리 회사 팀장님이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가 뭐가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겠죠. 또 있나요? 날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퇴근 일찍 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바랄 수도 있죠. 자,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뽑는 게 어떤 게 리스크일까요? 저런 게 리스크죠. 일찍 퇴사할 사람이 아닐까? 우리 게임, 경쟁 게임을 잘 알고 있을까? 레퍼런스 게임 같은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우리 회사를 잘 알려고 할까? 그다음 실수가 엄청나게 자꾸 테이블 실수를 해서 서버가 안 올라간 상태로 퇴근하는 사람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팀장의 리스크일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런 거는 이제 실무력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이런 리스크 제거만 자소서에 쓰더라도 2페이지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자소서 쓸 말이 없다는 게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채용하는 사람의 리스크만 제거를 해주는 글만 쓰더라도 2페이지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그 경쟁 게임이나 레퍼런스 게임 엄청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 참여한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 이제 일찍 퇴사할 사람이 아닐까. 뭐 쉽게 멘붕을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면 되겠죠. 최근에 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취업한 친구인데 2주 만에 퇴사를 했어요. 이런 애 2주 만에 퇴사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2주 만에 퇴사를 해서 그게 원천 징수에 찍히면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도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듣고 보니까 이제 그쪽 디렉터나 그런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퇴사를 회사를 왜 들어갔어요? 어떤 인사팀에서도 그런 걸 좋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최소 1년은 다닐 각오로 해서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열심히 교육시켜 놓으니까 일찍 퇴사를 한대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 잘 없애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취업 루틴 만듭시다. 취업 루틴은 여러분들 기획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말하기 능력이나 휴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휴식 안에 게임 플레이가 당연히 들어가면 좋겠죠. 그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하기 능력 같은 것도 배우들도 뭔가 발음 교정이나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 같은 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도 말하는 능력을 기르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다들 이제 스피치 연습을 한다거나 표정 연습이나 발음 교정 같은 것들도 다들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하기 연습도 하고 잘 쉬어봅시다. 그 다음 이제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정말 이제 근시일 내에 한 3개월 안에 게임잼 같은 거를 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게임 캔버스대로 만들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학원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저작권을 사서 게임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잼 같은 거 참여하거나 공모전 같은 거 하고 언리얼로 결과물 영상 찍는 거 이건 정말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 3주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랜드스케이프 올리고 박스테이지 올려가지고 구글어스로 역기획한 다음에 그걸 그냥 빌드 실행시켜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면 돼요. TV 같은 걸로 그렇게 영상 찍으면 좋은 포폴이 되죠. 그다음 이제 RPG 직구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투더문 같은 게임 해보셨죠? 투더문이 RPG 직구로 만드는 거거든요. 엄청 잘 만들었죠. 그런 시나리오를 주는 게 특별히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다들 이제 이 정도는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취업의 뭐 포폴이나 이력서나 그런 우선순위가 다 됐으면 꼭 게임도 만들어 보시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피살기 만들기. 이 피살기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의도하진 않더라도 그게 이제 피살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4년차 때 면접관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른 기획자들에 비해 잘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면접 질문이 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성실하고 캐주얼 게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가 카트라이더나 뭐 데이지러너나 그 오디션이나 그런 그 제 세대 때 좀 잘 나가던 게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웬만한 캐주얼 게임 기획자들은 다 하고 있는 소양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필살기가 될 수가 없죠. 필살기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8년 정도가 됐을 때는 문서 쓰는 속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문서 쓰는 속도나 데이터 테이블에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과거에는 그게 제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하세요. 과거에는 필살기였던 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필살기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세대에 생각할 수 있는 필살기는 언리얼을 굉장히 잘한다. 뭐 내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획자다. 뭐 UX 전문가라서 어도비 XD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목업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필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필살기 뭐가 있을까? AI 오, 맞아요. 네, 너무 우리가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죠. 네, AI 활용을 잘 해서 기획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필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취업할 때 좋은 필살기 같다. 수학적 능력. 수학적 능력. 아, 인정. 근데 이제 밸런스 기획자나 시스템 기획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학 능력이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칼날 같은 필살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다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9명이 들고 있는 거는 내 무기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임 개발이든 게임들이든 게임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마켓을 내본 경험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는 필살기가 될 수 있어요. 마켓에 내봤는데 매출이 5억이야. 월 매출이. 사실 그러면 뭐 취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켓에 내어봐서 일단 성과를 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게 만약에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 그런 게 있다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꼭 게임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제 어깨가 좋은 게임으로 발전도 되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어져서 멋있는 게임들 만들어주고 그러고 게임 캠퍼스에 강사가 돼주세요. 강사가 돼주시고 우리가 게임성님이랑 제가 늙어서 늙고 지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강의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또 어깨에 선선하게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